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해 최전방 연평도를 방문했습니다. 평화공원을 찾아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들의 넋을 기린 황 총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군부대 방문지로 연평도를 찾았습니다. 10일 헬기편으로 연평도를 방문한 황 총리는 먼저 평화공원을 찾아 고 윤영아 소령 등 6명의 연평해전 전사자와 고 서정우 하사 등 2명의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어 연평해전 승전의 주역인 해군 고속전과 222 전진기지대, 해병대 연평부대를 차례로 찾아 서해 NLL 경계작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한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국가에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중사의 계급을 상사로 높이고 유가족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희생자를 예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총리는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연평해전을 언급하며 관객들 상당수가 20, 30대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에 대한 헌신과 애국심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며 연평해전과 같은 사례들을 다양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발전시켜 안보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평도 안보교육장을 찾은 황 총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켜내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을 격려하고 서해 5도 종합발전 계획에 따라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 지역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들은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해군본부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중사의 계급을 상사로 추서 진급시켰습니다. 네, 이에 따라 해군은 법원과 현충원 등에 등록된 사망일자를 변경하고 사망일자 변경에 따른 보상금 차액 지급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이 고 한상국 중사의 전사일을 6월 29일에서 8월 9일로 변경하고 상사로 추서 진급시켰습니다. 고 한상국 상사는 2002년 6월 29일 교전 중에 사망했지만 고속전과 함께 실종됐다가 그해 8월 9일 시실이 인양됐습니다. 고 한 상사의 유가족은 전사일이었던 6월 29일 이틀 후에 중사로 진급이 예정돼 있었고 최근 천안함 희생장병과 세월호 사망자의 경우 시신이 인양된 날짜를 사망일자로 적용했다는 점을 들어 고 한상국 상사의 추서 진급을 건의해왔습니다. 이에 해군은 지난 9일 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국방부의 법령을 검토해 사망일자를 시신이 인양된 날짜인 8월 9일로 변경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열린 추서진급심사위원회에서는 고 한상국 중사를 상사로 추서 진급하기로 의결하고 해군 참모총장이 10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해군은 법원과 현충원 등에 등록된 사망일자 변경 지원과 보상금 차액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고 한상국 상사의 유가족에게는 보상연금과 보훈연금을 합쳐 매달 15만 7천 원씩 더 지급하고 사망보상금 3,131만여 원과 224만 2천 원의 보상연금 및 보훈연금 소급 금액도 정산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지난 10일 KT-A1 항공기에 대한 520억 규모의 성과 기반 군수지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10년 최초 계약 후 두 번째로 KT-A1 항공기의 2,762개 품목에 대한 수리부품 구매와 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성과 기반 군수지원 계약은 전문 업체가 계약 품목에 대한 군수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으로 항공기 가동률 향상과 수리부품 조달 시간의 감축으로 인해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방위사업청은 2010년 최초 계약한 이후 높은 효율성이 인정돼 이번 2차 계약에서는 대상 품목을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그동안 항공기 가동률은 약 3.8% 증가했고 수리부품의 조달 시간은 150일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리 부품으로 인한 비행 불능도 3%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항공기 개발과 정비 사업의 발전으로 항공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연 1조 3천억 원의 외화 유출 방지와 8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종합 스포츠 대회, 바로 유니버시아드 대회죠. 지난 3일부터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육군 30일 보병사단이 10일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국가 중 우리 군을 파병했었거나 현재 파병 중인 국가의 선수를 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파병으로 맺은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육군 30일 보병사단이 우리 군이 파병된 국가와 현재 파병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2015 하기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단을 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날 부대 초청 행사는 우리 군이 해외 파병으로 맺은 우정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까지 이어지게 함은 물론 변치 않은 우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국가 중에 우리 국군이 파병을 하였거나 현재 파병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우위를 다지고 더욱 깊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Go Together for World Peace라는 슬로건으로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 하기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해외 파병국 15개국 중 파키스탄 등 5개국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는 육군 의장대 시범과 군악대의 군악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정을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It's very good. It's my first time in Korea, and the people of Korea are very hospitable, and I like it very much. The way they have arranged everything for us is very nice. Thank you for Army. 한편 부대는 앞으로도 해외 파병국 선수단의 경기를 응원하는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국방뉴스에서는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서울 지역에 위치한 현충시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등포구에 위치한 현충시설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영등포구 우신초등학교에는 이탈리아 의무부대의 의료 지원을 기념하는 참전 기념비가 있고 지하철 신길역 주변에는 반공 순국용사 위령탑이 있는데요. 이처럼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서울시 현충시설을 송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한강 남서쪽에 위치한 영등포구는 한강 이남 지역 중에서는 가장 먼저 서울시로 편입된 곳으로 인구 약 40만 명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영등포역 1번 출구로 나와 신길로를 따라 약 5분 정도 걷다 보면 100년 전통의 우신초등학교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 학교 안에는 이탈리아 의무부대 6.25 전쟁 참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부터 1955년 1월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이탈리아 의무부대가 학교 건물을 군 병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이탈리아는 6.25 전쟁 당시 유엔의 비회원국 상태. 하지만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요청으로 의무장교와 간호사 등 67명을 파병했고 많은 전 사상자 처리와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기념비 홍보단을 운영하며 이탈리아 의무부대 참전 기념비를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6.25 전쟁의 역사를 바로 알고 참전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키워갑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학교에 있는 이탈리아 참전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 후배들이 더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더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의무부대가 6.25 전쟁으로 힘들었던 우리나라와 3년 넘게 있으면서 많은 민간인들을 치료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에 힘써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념비가 저희 학교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습니다. 우신초등학교 안에 위치한 기념비는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안보의 산 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신길역에서 노들로로 향하는 길 옆에는 반공 순국용사 위령탑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 이후 좌우익 집단의 충돌과 6.25 전쟁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영등포구 관내 대동청년단과 대한청년단, 대한노총 등 애국단체와 경찰, 소방관,
학생 등 영등포 출신 반공 순국용사 134명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차도로 둘러싸여 있어 찾는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지만 곧게 뻗은 위령탑을 보며 건립 의미를 깨달은 젊은 세대들은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저 사실은 원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좀 역사에 대해서 부족했던 점과 좀 그거를 소홀히 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역사를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영등포구 제향군인회는 매년 반공 순국용사 위령탑에서 위령제를 지내며 순국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고귀한 희생 정신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습니다. 네, 자동차의 안전 상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도전할 자격증,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정비사를 심혜슬아사가 소개합니다. 국내 자동차 보유 대수가 2천만 대에 육박하는 요즘, 자동차 정비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는 자동차의 엔진이나 제동, 동력 전달 등의 각 장치를 점검하고 고장 부분을 찾아내 정비합니다. 이처럼 문제가 생긴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해 기능이 저하된 부위를 정비하는 예방 정비까지 수행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헤드 가스켓으로 인해서 지금 물이 끓어 넘쳤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과열이 생겨가지고 가스켓 작업하고 엔진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홈페이지나 메일을 통한 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상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입고된 차량들 이제 정비 내역서 정비 작업한 내용을 찍고 있고 지금 제가 이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정비 예약된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답변을 달아주거든요. 현재 정비된 차도 차가 들어와 정비하고 있는데 어떤 이상이 있어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제가 중간에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고객들과 같이 볼 수 있게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은 결함도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는 정비 기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함을 강조합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한 3만 부까지 이상의 부품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를 점검하고 관리할 때 사사로운 실수 하나로 큰 어떤 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항상 안전 최고 내 식구인 것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산업이 물류, 운송 등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산업 현장에서는 자동차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 분야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전문 지식을 갖춘 정비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시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의 한 자동차 정비사 교육 현장. 이곳에서 정비사의 꿈을 간직하고 있는 수강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수강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정비에 대한 실무를 익힙니다. 인젝터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자세하게 알아보라고 하셔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수강생들은 과제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가 된 기분이 듭니다. 자동차에 대한 기술과 이제 지식들을 얻고 제가 이제 그 현장과 기술에 직접 뛰어보고자 이쪽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동차 기관과 자동차 세시, 자동차 전기, 그리고 안전관리 등 4과목으로 이뤄진 필기시험과 자동차 정비 작업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에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비 업체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수입차, 공식 딜러샵에 있는 정비 업체, 거기에는 일반적인 테크니션, 어드바이저, 부품, 이제 파티별로 진로가 가질 수 있고요. 또 그다음 가질 수 있는 곳이 중고 자동차에 대한 성능 검사 하는 곳에서부터 또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튜닝 업체 등으로 다양하게 진로를 잡고 취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들은 현장에서 습득한 경험이 업무의 기본 바탕이자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정비사들은 오늘도 국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불필요한 행정의 간소화는 개인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요. 1978년 육군 제2187 부대는 작전과 교육, 훈련에 전념하기 위한 행정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1982년 육군 제1989 부대의 수해 복구 지원과 1985년 지하철 3호선 개통, 그리고 1991년 육군 노도부대의 환경오염 방지 시범 뉴스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육군 제2187 부대에서는 부대장을 비롯한 각급 지휘관과 많은 장병들이 참관한 가운데 부서간 및 중대급 행정의 간소화 및 보급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시범을 거행했습니다. 이날의 행정 간소화 시범에서는 업무량을 감소하고 사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환경을 표준화함으로써 행정 능률 증진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어 보급 업무 능률화 시범에서는 전술 기본 단위 부대로 하여금 보급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작전 및 교육 훈련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참관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를 강타한 제11호 태풍 세실이 몰고 온 폭우로 전국에서 36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실종됐으며 42명이 부상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 밖에도 이번 폭우로 6,285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건물과 농경지 침수 등으로 모두 313억 2,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 발표했습니다. 한편 군은 수해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데 육군 제1989 부대에서는 해남군 일대의 농경지와 소하천, 준영하천 등의 유실된 피해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각종 중장비와 병력을 동원해서 재극복에 자진 앞장섬으로써 국민을 돕는 군대의 참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중 독립문 구파발 사이 10.3km 서부 구간이 착공 5년 5개월 만에 개통되었습니다. 이번 개통된 구간은 구파발, 연신내, 불광, 녹본, 홍제, 무악제, 독립문역 등 7개역이 있는데 독립문역에는 독립선언서를 비롯해서 가격마다 그 지역 특색을 살린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은 표를 사고 개찰하는 데까지 자동화되어 있는데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지하철 3, 4호 구간인 독립문 양재동 구간과 삼선교 사당동 구간이 8월 말께 완공 개통되면 서울은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열게 됩니다. 육군 노도부대는 육군 통일대 부대장을 비롯한 각급 부대 지휘관 및 참모로 구성된 군 관계자들과 원주 환경처장 등 강원도 내 환경실무자 및 각 행정기관장, 지방의회 의원 등 지역주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오염 방지 군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시범은 대부분이 군부대가 수도권 상수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군부대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될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그간 군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인데, 행동시범에서는 지역 환경오염 실태와 군부대 내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원인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어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해군본부가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인 고 한상국 중사의 전사일을 변경하고 상사로 추서 진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국가보훈처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 따로 떨어져 있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합동안장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순국 선열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이 담긴 변화인 만큼 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